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같거나 비슷한 동작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팝업을 띄운다든지 결제 같은 거요. 이런 동작들을 자주 사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사용하면 하나로 만든 다음 재활용하는 게 좋겠죠. 중복되는 코드도 줄어들 테고 유지 보수도 편해지니까요. 함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앞서 수업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함수를 이미 사용해 봤습니다. 브라우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 콘솔, alert, confirm 같은 거요. 함수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펑션은 함수를 의미합니다. say hello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의 name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는 인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아직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개 변수가 여러 개면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값을 한 줄에 찍어주던 예제 기억하시죠? 콘솔 로그 함수에 3개를 전달해주고 있네요. 중괄호 내부는 함수의 실행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이름을 받아서 앞에 헬로로 붙여주고 로그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함수명 뒤에 괄호를 붙여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면 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함수로 만듭니다. 이름은 showError입니다.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괄호를 해줍니다. 이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적습니다. 매개 변수는 없어도 되고 2개 이상이면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개 변수가 없어도 되니 빈 괄호를 하고 닫아줍니다. 중괄호를 해주고 내부에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자, 첫 번째 함수가 완성됐습니다.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호출하면 언어창이 잘 뜨죠? 이 에러 메시지를 한 서비스에서 100군데에 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그인, API 호출, 결제 등을 실패할 때마다 저렇게 띄워주면 엄청 편하겠죠? 매번 길게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몇 글자면 되니까요. 또 하나의 장점은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만약 기획자가 와서 뒤에 문구를 새로 고침해 주세요 라고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100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줄만 바꿔주면 됩니다. 함수에 대해 감이 잡히시나요?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sayHello고 name을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앞에 hello를 붙여주고 name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만듭니다. 사용해 볼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헬로 마이크 잘 뜨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를 만드는 목적은 중복을 줄여주는 겁니다. 잘 나오죠? 이렇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개 변수로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아서 사용자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중괄호 내부에 조건문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let으로 바꾼 이유는 이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시죠? 일단 콘스트로 선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let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 없이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헬로만 뜨네요. 왜 그런지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여기서 찍어준 네임은 undefined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undefined면 if undefined는 false이기 때문에 이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hello로 찍힙니다. 이 코드를 조금 만져볼까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네요. 플러스는 연산자 기억하시죠? 이 메시지에 네임을 더해서 다시 메시지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네임이 되겠죠. 네임이 없을 때는 hello만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쉼표랑 띄어쓰기 처리가 안 됐네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나오죠? 아니면 백틱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 배운 내용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메시지는 함수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에러가 나죠. 이 MSG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MSG를 함수 외부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 함수 바깥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지금 메시지가 여기 있고 이 내부에 메시지가 찍혔죠. 이 메시지는 지금 방금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결과값이 찍히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함수 호출 전에 이 MSG는 헬로였습니다.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바뀐 값은 다시 여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함수 호출 후에도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 밖에서도 접근 가능하죠. 이렇게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그 함수의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let을 공부할 때 한 번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다시 let을 이용해서 선언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에러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전역 변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네, 지금 헬로가 떴어요. 여기 있는 부분이 뜬 거죠. 콘솔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웰컴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 메시지가 나왔죠. 헬로. 세 번째는 다시 웰컴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메시지는 전역 변수입니다. 여기 있는 메시지는 지역 변수입니다. 확인해보면 함수 내부에서 s로 전역 변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고 서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 이해 가시나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네임을 선언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역 변수의 네임이 있으니 이 매개 변수는 없어도 되는 걸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호출은 undefined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제인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은 복사된 후 함수의 지역 변수가 됩니다. 전체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바라봐야 되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지역 변수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전역 변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함수에 특화된 지역 변수를 가급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네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if문을 써줬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or 연산자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if문은 필요가 없고요. let을 붙여주고 이제 네임을 만들면 되는데 new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new name은 네임이거나 아니면 friend라고 할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좀 잘못 입력했네요. 쓰시는 네. 여기 new name이라고 안 했네요.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으면 undefined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false가 나오고요. ore는 마지막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friend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hello friend가 나오고 이름을 입력하면 입력한 이름이 나옵니다. 혹은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해 두면 더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좀 바꿔보면 여기는 필요가 없고요. name을 받고 name의 디폴트 값은 friend라고 할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하죠? 이 디폴트 값은 name이 없을 때만 할당됩니다. 코드가 상당히 깔끔해졌죠? 이번에는 어떤 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더한 뒤 반환해 보겠습니다. 반환은 return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앞에 return을 적어주면 return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반환합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add 함수에 숫자 두 개를 넣어서 호출하면 더한 다음에 반환합니다. 이 반환된 값은 변수 result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return문이 없어도 뭔가를 반환합니다. show 에러를 볼까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고 단순히 언론만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걸 result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언론만 띄웠죠. 그 뒤에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return문이 없는 함수도 항상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혹은 이렇게 return만 있어도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return문이 있으면 그 즉시 return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반환하고 종료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종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얼럿이 떴고 종료되죠. 이 코드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수는 한 번에 한 작업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함수가 여러 작업을 진행하면 함수를 더 잘게 나누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변수도 마찬가지지만 함수도 이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show error, 에러를 보여주고 get name, 이름을 얻어오고 create user data, 유저 데이터를 생성하고 체크 로그인, 로그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읽기 쉽고 어떤 동작을 하는 건지 이름만 보고 알 수 있게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함수의 기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